날 어느 시골 마을에 질그릇을 구워 팔아 살아가고 있는 막석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막석은 어려서부터 그릇 만드는 재주를 배워먹고 살아가며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기 그릇을 만드는 분원에 들어가 사기 장인이 되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석에게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분원에 사람이 한 명 비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 이 소식을 들은 막석은 그 길로 분원으로 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원에는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막석이 만든 질그릇이 월등히 뛰어나 결국 막석은 분원에 들어가 사기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석은 분원에 들어간 이후 사기 그릇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느라 밥 먹고 잠자는 것까지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막석을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기 장인들의 우두머리인 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막석을 유심히 살펴보다 막석에게 사기 그릇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며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된 막석은 이전보다도 더욱 노력을 쏟아부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실력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막석이 모든 것을 잊고 흙만 만지며 사기 그릇을 만들고 연구하는 일에 정진한 지 8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그의 기술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스승도 그런 막석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 사제지간의 정 역시 매우 깊었습니다. 이렇게 막석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자 나라에서도 결국 막석의 재주를 인정해 마침내는 왕에게 진상할 반상기를 그에게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장하구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만 내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스승과 마주한 막석이 스승의 칭찬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스승이 막석에게 종이를 한 장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펼쳐보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막석이 궁금해하며 종이를 받아 펼쳐보자 거기에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옥, 스승님 이 글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의 새로운 이름이다. 제 이름이라고요? 그래, 이제 옛 이름은 버리고 명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름에 걸맞게 정진하며 살 거라. 스승님. 막석은 자신을 생각해주는 스승의 깊은 정을 느끼고는 명옥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기며 스승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그러나 밝기만 할 것 같던 명옥의 미래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으니 그가 너무 뛰어나자 명옥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명옥의 동료들이었는데 명옥이 자신들보다 늦게 들어와 더 빨리 명성을 얻고 출세하자 명옥을 시기하며 그를 헐뜯기 바빴습니다. 잿간 놈이 얼마나 대단한 그릇을 만든다고 저리 송아들이여. 그것뿐인가? 저놈이 저리 잘된 것은 다 지회장 어른이 저놈만 이뻐하면서 기술을 전수해 주셔서 그리 된 거지. 내 저놈만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네. 내가 저놈보다 여기서 일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들이 뒤에서 명옥을 욕하는 것과 달리 명옥은 마침내 반상기를 완성해 임금께 진상하였고 임금은 명옥이 만든 반상기를 받아보고 그 빛깔과 아름다움에 매료돼 명옥에게 특별히 상금까지 내렸습니다. 명옥이 임금에게 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의 그릇을 찾는 사람들이 한양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주문이 몰려들자 명옥은 밤낮으로 일하며 재물 역시 누구보다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에 지친 명옥이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명옥이 있는가? 자신을 찾는 소리에 명옥이 문을 열고 나가보자 그와 같이 일하던 동료 두어 명이 와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은 우리가 모처럼 한잔할까 하는데 자네 생각이 나서 이리 찾아왔지. 나는 별 생각이 없네. 그러니 자네들끼리 하라고. 이 사람아, 우리가 언제 제대로 어울려보기라도 했나? 그러지 말고 오늘은 한잔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회포나 풀어보세. 명옥은 몸이 고단해 쉬고 싶었지만 그들이 워낙 간절히 요청하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명옥을 데리고 한참을 가 어느 강가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에 커다란 배를 준비한 데다 값비싼 안주에 귀한 술뿐만 아니라 보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고 요염한 기녀들까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 명옥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 뭐긴 다 오늘 자네와 어울려보려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니 오늘만큼은 우리 다 있고 한번 즐겨보세.
동료들의 손에 끌려와 배에 오른 명옥은 기녀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난생 처음 여인의 향기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릇 굽는 일에만 전념했던 명옥이었던 만큼 나이가 먹었어도 여인을 가까이 해보지 못해 처음 경험해보는 여인의 향기에 그는 혼이 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자리는 깊어져만 갔고 배 안에서 기녀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와 흥겹게 떠드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어진 술자리에 명옥이 만취해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명옥은 술에 취했어도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기녀들이 계속 생각나 잠에 들기 힘들었습니다. 헌데 원래 어제 일은 그의 동료들의 음흉한 속내가 따로 있었으니 그들은 명옥이 평생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큰 돈을 들여 아름다운 기녀들을 불러 그녀들로 하여금 명옥이 여색에 빠져들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정확히 들어맞아 새벽 늦게 잠이 든 명옥이 해가 중천에 뜰 때쯤 깨어나더니 돈주머니를 들고 어제 만났던 기녀들이 있는 기방으로 달려가 그녀들을 찾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명옥 오라버니 아니세요? 그새 제가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명옥은 자신을 보고 맞아주는 기녀들에게 둘러싸여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녀들과 술을 마시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도 명옥은 일터에는 나가지 않고 매일 기방을 다니며 기녀들과 술에 취해 시간을 보냈으니 어느 날 명옥이 걱정돼 그의 집에 들른 스승은 그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그의 소식을 다른 이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명옥이가 매일같이 기방을 들른다는 말이냐? 그것이 기방을 출입하는 명옥이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요. 그 말이 진정 사실인가? 그러면요, 제가 어찌 이런 일을 거짓으로 고하겠습니까? 명옥의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순진한 제자의 걱정에 속이 타들어갔으나 사내라면 한 번쯤 여색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옥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이 더해가자 결국 기다리던 스승은 그를 만나러 기방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명옥아 거기 있느냐? 스승이 기방 앞에서 명옥을 부르자 그는 스승을 볼 면목이 없어 기녀의 품에 숨어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한장정이 나와 스승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굴 찾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는 없으니 썩 나가시오. 정 들어오시려면 술을 드시러 오시든가. 이보시오. 명옥이라는 청년을 잠깐만 보면 되니 스승이 왔다고 말만이라도 전해주시오. 이 양반이 그래도 명옥인지 누구인지 없다고 하지 않소. 험한 꼴을 당하시기 전에 썩어지시오. 장정의 성화의 기방에서 쫓겨난 스승은 명옥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명옥이 방탕한 생활을 한 지 수개월이 지나자 그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은 바닥을 드러내었고 명옥에게 달라붙어 온갖 아양을 떨어대던 기녀들도 명옥이 빈털터리가 되자 그를 벌레 보듯 멸시하며 기방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명옥은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술에 절어 창백한 데다 눈밑이 퀭하고 손은 아픈 사람처럼 쉬지 않고 떨려왔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명옥이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후회를 해보았지만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방법이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자신을 친자식처럼 여겨주신 스승을 찾아간다면 스승이 자신을 받아주겠지만 이런 모습을 스승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옥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그의 동료들이 다시 명옥을 찾아왔습니다. 이복에 명옥이 있는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명옥이 내다보자 예전에 자신을 주색에 빠지게 만든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네들이 내 집에는 무슨 일인가? 허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그러게 뭔 술을 그렇게 마셔가지고 몸을 망치나? 그들은 입으로는 명옥을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얼굴에는 그를 비웃는 듯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용건이나 말하게. 그게 자네한테 권할 것이 하나 있어 찾아왔네. 그들은 명옥에게 질그릇을 만들어 고을을 찾아다니며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명옥을 분원해서 영영 멀어지게 해 그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자네가 질 그릇만 만들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힘들 게 뭐가 있겠나. 분원에서 일하던 몇 사람이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니? 우리가 힘을 합치면 큰 돈을 만지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자신에게 질그릇을 만들자는 제안에 명옥은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처지라 결국 그들과 같이 질그릇을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살림을 정리하고 간단히 짐을 싼 명옥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 그들을 따라 배를 타고 이 땅에서 제일 땅끝 마을인 해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명옥은 동료들의 시커먼 속내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들이 탄 배가 처음에는 순조롭게 항해하다 얼마 안가 거친 폭풍우를 만나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배가 집채만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혀버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명옥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인지 널판지 하나를 붙잡고 정신을 잃었다. 해안가까지 떠밀려와 어민들에게 구조되어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정신 좀 차려보시오. 명옥이 정신을 잃고 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딘지 모르는 곳에 자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요? 여긴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된 것은 젊은이 혼자예요. 네. 배에 탔던 일행 중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명옥뿐이었고 그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옥은 어민들에게 구해져 며칠 동안 보살핌을 받다. 어느 늦은 저녁 밤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들의 꼬임에 한번 넘어갔으면서 다시 그들과 어울리려 하다니. 내가 할 일은 다시 사기 그릇을 만드는 것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명옥은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고 며칠을 걸어 돌아가 자신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상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명옥을 본 스승은 그를 탓하지 않고 예전처럼 따뜻하게 명옥을 맞아주었습니다. 스승님, 명옥이 그의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하자 스승이 명옥의 등을 두들기며 말하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 되었다. 이제부터 내가 도울 것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스승님 못난 제자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돌아왔으니 다 된 것이야. 스승은 초라하게 망가진 명옥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마음먹은 명옥은 다음 날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찬물로 목욕한 후 기도를 하고는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술에 절어있던 몸은 고된 노동에 힘들어하였지만 명옥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명옥이 정신을 차리고 분원에 들어가 몇 개월이 지나자 그동안 쌓여있던 술 기운도 모두 빠지고 그의 실력도 점차 예전 수준으로 돌아와 그는 훌륭한 사기 그릇을 다시 만들어내었습니다. 명옥은 낮에는 사기 그릇을 만들고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만드느라 공을 들였는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명옥이 술상을 차리고 그의 스승을 불러와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더냐? 아닙니다. 제가 스승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 모셨습니다.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네. 명옥이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그의 스승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술잔이 아니더냐? 네, 이것을 만드느라 그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제 완성되어 누구보다도 스승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옥이 내려놓은 술잔은 빛깔이 눈부시고 그 모양이 고와한 눈에 보기에도 귀한 술잔처럼 보였지만 이 술잔 하나를 만드는데 그 오랜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아는 스승은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잔 올리지요. 그러거라. 명옥이 술병을 들고 술을 잔에 가득 따르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술잔에 있던 술이 어느새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스승은 술잔을 이리저리 다 살펴보았지만 귀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잔 올리겠습니다. 명옥이 이번에는 술을 따르며 가득 채우지 않고 절반만 채우자 술잔의 술은 이전과 다르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술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니? 스승이 말을 하다 무언가 생각이 난 듯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 잔에는 술을 가득 채우지 않아야 술이 남는 것이로구나. 네, 맞습니다. 이것은 술을 가득 채우면 안에 들어있는 술이 모두 없어지는 잔입니다. 항상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고 자중하라는 의미로 개영배라는 이름을 붙여 이 술잔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구나. 대단해. 이런 술잔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다. 스승은 명옥이 만든 술잔을 보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나중에 이 술잔을 본 다른 사람들 역시 그가 만든 개영배를 보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날 두 사제는 개영배로 서로 주고받으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후로도 명옥은 훌륭한 사기 그릇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쳐 최고의 사기 장인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훗날 이 계영배는 의주에 사는 임시성의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사용하던 중 부주의하게 이 계영배를 깨뜨리는 날 명옥 역시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